이분이 내야 되는 세금이 10억이었어요.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했으면 10억을 안 내도 되고,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란 어떤 것이고,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되는 대상자분들은 또 어떠한 분들이신지,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안 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계좌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주고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업적인 목적의 금액들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사업용 계좌를 특정하여 사용하도록 신고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창업을 했다라고 해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의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어떠한 분들이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법인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 건 전문직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도소매는 3억, 그리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그다음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 서비스업은 7,500만 원. 결국에는 각 업종별로 금액의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 업종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의 구분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의무가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셨다가 진짜 내가 의무 대상자가 됐을 때 이 신고를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신고를 그냥 내가 좀 놓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국세청은 의무로 만들어 놓은 조항에 대해서는 항상 페널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페널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대상자이신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신고 기간에서 사용한 왔다 갔다 한 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0.2% 좀 커 보이시나요? 작아 보이시나요? 엄청 센 겁니다. 그 통장을 사용한 금액들에 대해서 0.2%라고 하면 엄청 센 금액이죠. 두 번째는 이제 더 큰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또 겪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사무실로 이제 기장을 옮기셨던 거래처였어요. 송도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구라고 해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가 된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5년 동안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많이 개업들 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크게 하셨고, 그 전년도에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저희 사무실로 이제 옮기신 분이어서 당연히 중소기업 감면이 되시겠구나, 창업 감면이 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그 전년도에 진행을 하셔야 했던 사업용 계좌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 같은 혜택의 경우에는 이제 조세 감면이라는 이제 규정이 따로 있는데,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내야 되는 세금이 10억이었어요.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했으면 10억을 안 내도 되고,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세무사님들도 사업용 계좌 신고라는 게 신경을 많이 써서 막 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놓치시기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도 폐업을 하실 그러한 위기까지 간 상황입니다.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10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다 보니까, 혹여나 지금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혹은 사업용 계좌 신고를 내가 했나 안 했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를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뭔가 잘못한 게 크지 않은데도 세무조사는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객님들을 만나보면 나 세무조사 받기 너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그럼 잘못한 건 없대. 근데 세무조사는 무섭대. 100% 잘못한 거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렵지가 않아.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사무실 보는 게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불이익을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불이익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커요. 내가 이거를 그러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감내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한 번 더 챙겨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무조건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100% 막 다 실시간으로 오픈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시다 보니 가사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막 혼재가 돼 있는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월급도 보냈다가, 김 사장이 돈 보내라고 하면 돈도 보냈다가, 옛날에 뭐 누가 나한테 돈 빌렸었는데 이 돈도 받았다가, 막 여러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죠. 저는 꼭 다시 한번 계좌의 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계좌를 보면 3년 전에 나한테 1,000만 원 보낸, 1,000만 원 너무 크다. 1,000만 원 기억나겠지 우리가. 3년 전 나한테 누가 100만 원을 입금한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국세청은 이걸 매출 누락으로 봐요. 당신 이거 그냥 현금 매출 누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계좌의 비고란에 내용을 성실하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떠한 돈들을 썼는지 입력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 계좌는 개인용으로 사용하시는 계좌와 별도로 분리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한 관리가 되실 겁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사업용 계좌 신고에 가셔서 뭐 이렇게 사본 제출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좌, 뭐 은행과 계좌번호만 적으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한 5분이면 끝나실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표님들 꼭 놓치지 마시고 사업용 계좌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력을 안 하면 입력하라고 계속 알려주는 리마인드를 해주긴 해요? 안 합니다. 국세청은 그런 리마인드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담당 세무사님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안내를 해주시죠. 세무사님이 그냥 본인이 그냥 등록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장을 처음 들어오시면 여쭤보는 것들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사업용 계좌를 꼭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신고를 해요. 김주현 세무사님한테 연락하는 게 더 빠른 거네요?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무사님한테 연락하셔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체감을 잘 못했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를 겪기 전까지는 여러 번 크로스 체크할 정도로 신경을 써야 돼?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좀 페널티들을 보면 정말 세무사님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규정이고요. 납세자 본인이신 대표님들께서도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방법과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 신고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페널티만 안 물어도 중간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꼭 페널티에 대한 규정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